딴 게 나머지가 그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 어렵단 말이야. 이걸 맞추셔야지만 학동에서는 2개 이하로 틀린다고. 그렇지? 학동에서 최대한 우리가 그 틀린 개수를 줄여줘야 돼. 공통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맞춰줘야 돼. 통계에서 틀리면은 대책이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문제가 바로 작년 그해 수능 문제. 그치? 자, 구모, CN 두 단계 갔던 수능에서 똑같은 게 나왔어. 맞잖아? 똑같은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뭐하고 관건이라고? 확률이 관건이야. 한 번 시행할 때. 볼게. 이거 어떤 시행이니? 자, 주사위 던져라. 나오는 수가 A보다 같으면 A 이하면, 자, 주사위들이 A 이하면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그렇지? 이럴 때는 5번 던져서 앞면 나오는 수를 기록하고, 자, 나오는 수가 A보다 크면 확률이 6분의 6분의 A가 되는 거지. 이럴 때는 3번 던져 앞면 나오는 수를 기록하래. 자, 이때 뭐니? 19,200번 반복하여 기록한 수가 3이래. 무슨 얘기야? 앞면에 나온 횟수가 3이란 얘기야. 지금 나는 뭘 구한다고요? 한 번의 시행에서 앞면 H가 나온 횟수가 3일 확률. 이걸 먼저 한 번 시행할 때 먼저 주사위가 A보다 작으면 6분의 A가 되면은 5번 던지네. 5번 중 3번 나와야 돼. 이거 동시행이지. 5번 중 3번 2분의 1의 세제곱 1분의 제곱 또는 플러스, 맞지? A보다 크면 6분의 600이 A고요. 이때는 3번 던져 3번이야. 3번 던져 3번 3C3에 2분의 1의 세제곱. 그렇죠? 이게 관건이다. 이거 계산해 볼게요. 6분의 A 곱하기 2의 5승 32분의 10 32분의 10 약분하면 16분의 5가 됩니다. 이거는 6분의 600 A에다가 8분의 1 통분할게요. 통분 6 곱하기 16으로 통분되겠네. 6 곱하기 16 통분되겠네. 6 곱하기 16이면은 96이죠. 얘는 5A에다가 얘는 1을 곱하면 되겠네. 2에 600. 그러면 96분의 3A 더하기 12. 됐지? 됐고, 따라서 이제 H가 3번 나온 횟수, 이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더니 이 X가 뭘 따라가는 이항 따라가는 거죠? 19,200, 96분의 3A 더하기 12를 따른다. 그렇지? 이제 이어서 기대값 나왔네. EX. 그럼 평균 기대값은 19,200 곱하기 96분의 3A 더하기 11에서 여기 얼마 여기가 4,800. 이제 약분만 잡으면 되나? 약분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먼저 하세요. 그렇지? 그러면은 또 약분하면 24분의 3A 더하기 12가 1. 그럼 3A가 12. A는 4 나오네. A구였고요. 그럼 다시 X는 19200 4 집어넣으면 4를 나온 거고요. 그럼 평균 19,200 곱하기 4분의 1 얼마냐? 4,800이 되는 거고요. 자, 편차는 루트 MPQ. 야, 또 3,600 나왔네. 또
60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월괄의 x가 4,800 더하기 30에 a 갖다 집어넣어. 그럼 4,800 더하기 120, 4,920 이하가 구해야 돼. 그러면 시그마 분의 60분의 4,920 빼기 4,800. 이렇게 했더니 평가 문제 왼쪽 문장 비교하면은 9월 평가원은 여기가 2 이상, 수능은 2 이하겠네. 얘네들이. 야, 좀 이상하겠다. 그렇지? 일부러 이렇게 유도한 것 같아. 이제 9월 평가제로 공개인 날에는 이렇게 유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0.5 더하기 0.477, 0.977 K잖아. 1000 곱하니까 927. 그러니까 요 문제는 9월 평가원을 기출을 열심히 복습하는 사람한테는 유리했던 문제였어요. 자, 13번 풀 보시겠습니다. 13번 확태입니다. 거기 11, 12 다 확태야. 이제 확태 총 3번, 8번, 10번, 11, 12, 14 총 6문제야. 자, 13번은 30번이었는데 24학년도야. 자, 30번 치고는 쉬웠습니다. 이제 28번보다 쉬운 30번. 문제는 자, 당연히 부지런한 얘기잖아. 먼저 위에 봤더니 x가 5t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 이상. 2분의 1은 절반이야, 절반. 맞지?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에서 가운데가 평균 나왔어. 평균이지? 5t 이하와 저는 5t가 여기 와야 되거든. 맞지? 이렇게 와야지만 확률이 저렇게 생겨. 그래서 5t가 1 이상, t는 5 이상을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 표준하지 뭐. 그러니까 이 나옵니다. 표준하. 자, 표준반차가 t죠? t분의 t제곱 빼기 t 플러스 빼기 t, 또 t분의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빼기 t가 아니라 평균이 1이죠. 자, 상상 사라지고 t 약분되네요. 누구지? 자, t가 5분의 1 이상이야. 그러면 최대되려면 당연히 5분밖에 없잖아. 5분은 넘으면 끝이야. 여기 있지? 이건데 최대일 때는 5분의 1더라고.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규 분포가 0을 기준 좌우대칭이 있잖아. 맞지? 이게 보면 얘는 간격이 1로 일정해. 맞지? 간격이 2잖아. 가운데 몰려일수록 간격이 큰 거야. 맞지? t가 5분의 이상이잖아. 맞지? 여기가 5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 5분의 6이잖아. 맞지? 요때가 제일 넓이가 크다는 얘기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넓이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지. 맞지? 요 빨간색보다는 원래 있던 요 노란색 넓이가 항상 더 큽니다. 알겠지?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t가 5분의 1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0.8이고 1.2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0.8, 0.288,
0부터 1.2, 0.38. 얼마 더하니까 0.673. 여기 K니까 1000 곱하기 173. 됐지?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갈게요. 힘내게 진도. 자, 학태 빨빨 고치고 제시 준시현지 빨빨 제시 봐. 자, 여기서 이제 또 공식 나오는데 공식 외워주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통계조사, 어떠한 자료를 조사할 때 통계조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더라.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 숫자를 다 조사하는 거야. 집단 전체를 빠짐없이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만 추출해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입니다. 당연히 표본조사를 제일 많이 더 많이 하겠죠. 표본조사를 뭐 전수조사 뭐가 있니? 예를 든다면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내가 뭔가 조사할 때 집단 전체 싹 다 조사하는 건 뭐가 있을까? 인구 조사죠. 맞죠? 다 조사해야지 빠짐없이 인구 조사. 그렇지? 수능 마찬가지야. 수험생 다 시하는 거잖아. 그렇지? 표본 뭐가 있게? 또 참 많지. 그리고 공장에서 맞지? 제품 생산에 뭐 많잖아. 그치? 그중 일부만 뽑아서 조사할 거 아니야. 이게 표본 조사지. 시청률 조사할 때 시청률, 여론조사, 그치? 이런 거는 싹 다 표본이고,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는 전수가 되는 거죠. 선거는 맞지? 선거 자체는 투표는 전수지만 여론조사하는 거는 뭐야? 표본조사 되는 거지. 뭐 이런 거를 수준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 표본 조사할 때 용어야. 모집단, 엄마 모자. 모집단이란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말하는 거고, 표본은 모집단 안에서 추출한 자료를 말하는 거고. 자, 3번 표본의 크기에 별표하세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랑 표본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100개 중에서 10개만 뽑았으면 표본의 크기가 10 되는 거고, 100개 중에서 20개 뽑았으면 표본의 크기가 20 되는 거라고. 알겠지? 이게 표본의 크기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추출할 때는 또 용어야. 임의 추출. 임의 추출한다는 얘기는 특별한 편견 없이, 선입견이 없이, 편견 없이 모든 자료가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일명 무작위 추출이죠. 무작위 추출. 같은 편입니다. 눈 감고 뽑는 거야. 알겠지? 그런 추출이고, 당연히 표본 추출은 당연히 임의 추출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자, 복원은 원상태로 넣는 거야. 한 개 추출하고 또 다시 넣고 추출해야 돼. 다시 넣고 또 추출. 이런 게 복원. 뽑은 걸 다시 넣지 않는 거, 이런 걸 비복원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복원 추출이야. 복원 추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복원 추출이야. 자, 보기를 볼게요. 1, 2, 3 숫자가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 공을 추출한 방법은, 먼저 한 개씩 복원. 뭐니? 하나 꺼내 집어넣고 또 하나 꺼내. 그럼 경우에는 3, 3, 9가 되는 거죠. 한 개씩 비복원. 첫 번째는 복원색이 3가지. 두 번째는 2가지. 곱하면 6가지. 동시에 두 개를 집어내. 3C 3가지. 알겠지? 자,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1번을 말합니다. 복원 추출.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이제 용어가 등장해.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x 아니야? 이때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를 지금부터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로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로 나타내겠다. 적어 놓으세요. x의 기대값을 앞으로는 m, x의 분산을 앞으로는 시그마 제곱, x의 표준 편차 시그마 x 앞으로는 시그마라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됐지?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 이거고. 자, 두 번째 이제 표본. 알겠지? 표본. 내가 모집단 추출한 표본을 말하는 거야.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 n인 표본. 자, 크기 n인 표본은 표본이 n개란 뜻이야. 그리고 내가 x1부터 xn이라고 할게. 알겠지? 자, 크기 n인 표본 n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뭐라고 부른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기호로 위에 거랑 구분짓기 위해서 표본 평균은 이렇게 읽을 때 바 x야. 바 x, 바 x 혹은 x바, 바 x. 표본 분산은 s 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하겠다. 알겠지? 요거를 잘 구분해 주세요.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을 x1부터 xn이라고 할 때 얘네들의 평균, 표본 평균, 바 x. 얘네들의 분산을 표본 분산, s 제곱.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 s라고 하겠다. 그러면 표본 평균 대입 뭐거든요? 1번은 자 별표가 주셔야 돼. 자, 표본 n개의 평균이니까 x1부터 xn을 다 합쳐서 나누기 n. 요걸 내가 x바가 되는 거야. 알겠지? 말도 x바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표본 분산은 우리 분산의 제가 뭐냐? 분산의 제가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맞지? 편차는 자신 빼기 평균. 이쪽이 편차 제곱이야. 얘가 뜻하는 바는 편차 제곱의 합이야. 그러면 우리가 평균 구할 때, 맞지? 우리가 어떠한 자료의 평균을 구할 때는, 맞지? 그 총합에다가 자료의 총합에다가 나누기 자료 계수하는 말이니? 근데 특이하게도 보시면 나누기 n이 아니라 나누기 n 빼기 1입니다. 맞지? 자료가 n개잖아. 나누기 n을 해야 되는데 나누기 n 빼기 1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러느냐? 밑에 있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그냥 분산과는 달리 편차 제곱의 합을 n 빼기 1로 나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볼 거야. 모분산에 가깝게 하기 위해. 이게 진짜 약속이야, 약속. 그렇지? 표본 분산 구할 때만큼은 나누기 n이 아니라 n 빼기 1. 그 이유는 모분산에 가깝게 하기 위해. 이따가 나올 거거든. 이네 다시 한번. 알겠지? 그리고 다시 보시오. 바 x. 자, 내가 뭘 뽑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 x, s 제곱 s는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입니다. 이 값도 막 변합니다. 내가 뭘 뽑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변수가 되는 거야. 자, 보기 보세요. 보기. 자, 모집단이 1부터 9까지가 있어. 모집단이 1, 2, 3, 4, 5, 6, 7, 8, 9라고 하자. 여기서 내가 크기가 3인 표본 2, 6, 7을 뽑았다고 합시다. 알겠지? 뽑았을 때 요거 세 개의 평균을 뭐라 부른다? 바 x. 요거 세 개의 표준 편차를 뭐라 부른다? 표본 표준 편차. 근데 중요한 건 나눌 때 나누기 3 빼기 1이야. 3이 아니라. 알겠지? 그 이유는 실제 내가 실제 요 1부터 9까지의 모분사를 구하면 얘가 나와. 얘가 나오고 나누기 3 하면요.
지금 이거 써나면 이게 9가 되고 이게 지금 1 되고 이게 4잖아. 이게 14잖아. 맞지? 나누기 4가면 3분의 14가 되고 맞지? 이렇게 해야 7 되는 거란 말이야. 얘는 4.0대이지. 얘는 7이지. 실제값이 얼마죠? 6점 후반대잖아. 맞지? 그 실제 값이랑 가까이 가는 거는 얘가 되는 거잖아. 얘보다는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모분상과 가깝게 가기 위해서 빼기 1로 나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 씌운 게 표본 표준 편차야. 자,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안 나와 시험에는 안 나와 이 부분은 안 나오고 넘어가 다음 페이지. 자, 드디어 공식이야. 다음 시간 학기 1부 문제 공식이야. 모평균이 M,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바 x, 표본 평균 바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각각 뭐라고 하면 2바 x, 2바 x, v바 x, 시그마 바 x야.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세 가지 요가 나옵니다. 자, 평균할 때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세 가지야. 모평균. 두 번째가 표본 평균. 세 번째가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나와. 이 세 개 혼동하면 안 돼. 모평균은 기호로 EX 또는 M. 얘는 기호로 바 X고 얘는 바 X의 또 기준값이야. 2바 X. 뭐야? 이걸 혼동하면 안 돼. 그리고 뭐 마찬가지야. 분산이란 말 자체도 세 가지가 등장해. 분산, 모분산이란 말 나오고요. 표본 분산이란 말이 나오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란 말 나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자, 기호로 모분산은 Vx 시그마 제곱, 표본 분산은 S 제곱이고 얘는 바 X의 분산.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란 말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말도. 첫 번째는 모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두 번째는 표본 표준 편차. 마지막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그래서 기호로 따진다면 얘는 시그마 x, 즉 시그마고 얘는 s라고 쓰는 거고 얘는 시그마 바 x. 요때 뭐가 중요하느냐? 이때 모평균하고 표본 혈평균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배워주시는 얘기야. 요놈은 n과 똑같고 분산도 마찬가지야. 모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을 비교하시면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 되는 거고 마지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더라 해서 요거를 외워주셔야 돼. 자, 요거가 각각 세 개씩이다. 이 세 개가 각각 다르다는 거, 이 정확히 뭘 뜻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요거 얘를. 자, 무엇이 일단 1, 3, 5, 7, 9라고 봐야죠. 1을 든 거야 지금. 그리고 1, 3, 5, 7, 9가 각각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라고. 알았지? 그럼 이 1, 3, 5, 7, 9의 평균이 EXM이 되는 거야. 얼마의 평균이 얘들아? 얼마의 평균이? 아니 5겠죠. 맞지? 이 1, 3, 5, 7, 9의 분산이 VX 시간 요구하는 거고.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러면 보시면 평균이 뭐란 말이야? 암산할게요. 1의 편차가 마이너스 4죠. 맞지? 3의 편차는 마이너스 5죠. 5의 편차 0이고 7의 편차 2고 그 편차가 4잖아. 요거 제곱의 평균이야.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6. 마이너스 제곱이 4. 16, 4, 0, 4, 16. 다음 얼마입니까? 40. 나누기 구하면 8. 그래서 요거에다가 루트 씌운 게 모표준 편차의 루트 8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제 내가 이 중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려고 해요. 그럼 표본은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25개가 나올 수가 있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본 추출이야. 두 개 뽑는 거야. 어떤 사람은 1, 1, 2개. 어떤 사람은 1, 3, 2개. 어떤 사람은 뭐 4, 5, 2개. 또 어떤 사람은 뭐 5, 9, 2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고 총 몇 개의 표본이 있을 거라고? 이게 총 25개의 표본이 등장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55이기 때문에 이때 각 표본에 대하여, 알겠지? 이게 첫 번째 표본이야. 요 1과 1의 평균을 뭐라고 부른다? 표본 평균. 이는 바 x가 얼마? 1 되는 거고. 1, 1의 분산을 뭐라 부른다? 표본 분산. 얼마겠어 분산? 0이지. 0. 알겠나요? 마찬가지 해볼까? 1, 3. 요 표본에 대해서 평균 바 x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아까 분산 공식 뭐였니? 편차 제곱, 편차 마일, 편차 1이지. 제곱해봐. 합이 얼마야? 2. 원래 나누기 2인데 왜 1로 해라? 그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루트 씌우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알겠지?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되느냐? 그렇다면 얘도 바엑스가 나오고 얘는 바엑스가 얼마니? 바엑스가 얼마니? 평균이 4. 얘는 얼마 바엑스가 얼마니? 7. 얘는 바엑스가 얼마야? 9잖아. 그렇지? 그 마지막으로 이 바엑스들 바엑스, 요 바엑스, 요 바엑스, 요 바엑스, 이 바엑스 이게 총 몇 개 나온다고? 25개. 맞지? 이 25개 바엑스들의 또 평균을 이 바엑스라고 부릅니다. 맞지? 이것들의 또 평균을 구하면 항상 뭐랑 일치한다? 바로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과 항상 일치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얘네들의 분산을 구하면 모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눌까? 같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얘네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서 이렇다는 뜻이야. 알았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요 관계식에 대한 증명은 밑에 나와 있어. 알겠지? 교과서에 예를 통해서 나와 있다. 바로 그 얘기니까 읽어보면 알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세요. E 바 X는 M, V 바 X는 M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바 X는 루트 M분의 시그마다. 알겠지? E 바 X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V 바 X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시그마 바 X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말하는 거야. 그냥 M은 모평균,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 제곱은 모분산, 그냥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야. 알았지? 이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준비해 보세요. 자, 1번 모평균이 50. 자, 기호로 뭐라 쓴다고? 기호 M이야. M은 50. 모표준 편차 기호로 시그마야. 시그마는 5. 크기가 N인 표를 추수할 때 표본 평균 바 X의 평균 기호로 2바 X. 2바 X는 뭐랑 똑같다고요? M과 똑같으니까 50. 즉 이게 A지. A 구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바 X지. 공식이 뭐였느냐?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 나왔네요. 얘가 3분의 1이래. 루트 n은 15니까 표본 크기 n은 15제곱해서 225. 그래서 a 더하기 n은 270. 맞죠? 공식 외워놓으셔야 돼요. 공식은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풉니다. E 바 X가 M, V 바 X가 M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바 X가 루트 M분의 시그마. 자, 지금부터 30초 주겠습니다. 외우시고, 네, 물어볼 거예요. E 바 X가 뭐니 우리말로? 그러면 표본 평균. 제 M이 뭐냐 우리말로? 모평균. V 바 X가 뭐야 우리말로? 표본 평균의 분산. N이 뭐야? 표본의 크기. 시그마가 뭐야? 시그마 제곱이 뭐야? 모분산. 시그마 바의 뜻이 뭐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냥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알겠지? 공식이랑 각각의 용어가 뜻하는 우리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우라고요. 지금부터 배우시라고. 이렇게 안 오게 하면은 절대 안 외워, 이분들은. 절대 안 외운다고. 자. 표본 평균 바 X는 내가 조사한 표본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확률 변수야. 알겠지? 모집단의 X가 확률 변수인 것처럼 표본 평균 바 X도 확률 변수인데, 자, 성질이 있어. 첫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바 X도 정규 분포 따르는 거야. 알겠지? 평균이 M이고, 얘는 왜 나왔느냐? V E 바 X가 M, V 바 X가 요거니까 나온 거야. 알겠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야.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바 X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알겠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알겠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알겠지? 근사적으로. 이거를 근사적으로 한 말 풀었습니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모집단이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 아니더라도 알겠지? 표본 평균 자체는 분사적으로 좌우 대칭의 종 모양 고설이 나오더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투리나 확률 구할 때 확률 뭔 소리야? 확률 확률 구할 때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확률 해야 되잖아, 그렇지? x의 표준화 공식이 뭐였냐면 z은 시그마 x분의 x 빼기 2x인데 시그마 x가 시그마고 2x가 m이야. 그리고 바 x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할 때 이 바 x의 표준화 공식은 z는 마찬가지로 바 x의 표준 편차분의 바 x 빼기 바 x의 평균인데요. 우리가 시그마 바 x가 공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였고요. 그 다음에 2바 x가 m이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를 더 빈칸 됩니다. 그러니까 x를 표준화하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바 x를 표준하려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바 x 빼기 m이라고. 그렇지? 물어보는 게 x인지 바 x인지 정확하게 구분 지으세요. 바 x는 뭐라고? 표본 평균이야. 그렇지? 물어보는 게 그냥 x냐? 그냥 바 x에 따라서 표준화 공식이 달라진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무게가 평균이 120, 표준 편차 10인 정의 분포야. 이 과정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인 표본의 표본 평균이 바이스래. 자, 그러면 과자 무게를 x라고 하면, 있지? 이 x라는 것은 모집단의 확률 변수야. 이 x는 정규 분포 120,10제곱을 따라줄 거다. 그렇지? 내가 구할 것은 크기가 25, n이 25인 표본 평균이야. 맞지? 그러면 2바 x 그리고 2바 x는 모평균 m과 똑같고, 맞죠? 그 다음에 뭘 그리고 있냐? 분산 v바 x는 맞지? n분의 시그마제곱 100이잖아. 4. 맞지? m의 시그마제곱 4잖아. 따라서 이 바 x는 뭘 따른다? 120,4 2의 제곱을 따릅니다. 4가 2의 제곱이니까. 맞지? 그렇고 이제 구해. 뭘 구하래? 바 x가 16 이상 125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바로 위에 요 바 x 내가 적은 요 바 x 요걸 보고 하면 표준화를 시그마 2분의 116 빼기 120. 요 2가 실제로 이게 루트 n분의 이게 루트 25분의 10이라는 뜻입니다. 그치? 이쪽은 2분의 125 빼기 10 하면 되겠죠? 그럼 이어서 왼쪽은 마이너스 3? 지금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오른쪽은 2.5죠. 2.5 이거 2.5. 그러면 0부터 2까지 0.4772에다가 0부터 2.5 0.4938을 더한 거네. 그래서 477이 더하면 0.9710이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